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에도 제주 4.3 사건이 처음으로 실리게 됐습니다. 제주 4.3에 대해 전국의 어린이들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내년도 교과서 선정을 위해 초등학교로 보내진 교과서 전시본들입니다. 5학년 2학기 사회학과 교과서에 제주 4.3 사건이 담겼습니다. 4.3 당시 비극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4.3의 발발 원인 등 주요 개요가 기술돼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 체제로 바뀌자 일부 출판사들이 제주 4.3 사건을 싣기로 결정한 겁니다. 4.3 특별법 개정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데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4.3에 대한 서술 분량이 대폭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실어주어서 교육이 할 수 있는 기초는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교과서의 지필 기준이 되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는 아직까지 제주 4.3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교과서 11종 가운데 4종에만 4.3 사건이 실렸고 서술 분량도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교과서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주도 교육청과 4.3 단체가 수정을 요청하자 출판사 측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맞게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제 4.3은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고 그래서 전국의 어떤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로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주 4.3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처음 실리게 되면서 4.3의 올바른 역사에 대해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김 예정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에 대해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첫 공기업 인사청문 주자로 나선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쟁점은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의 공공성 확보였습니다. 찬성 반대가 벌써 갈려버린 상황입니다.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 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주민 수용성과 지역 상생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추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김 예정자는 공공주도를 위해 에너지공사에 부여된 풍력 발전 사업 예정자 지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풍력 발전 사업의 공공적인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이 권한과 책임의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량보다 훨씬 많은 전기가 생산돼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한 조치에 대해선 분산에너지 기술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량과 그다음에 전력 수요의 불일치가 되는 그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우리가 다른 시간대로 옮겨서 전력량의 불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투자와 실증을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퇴직 등 에너지공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퇴직자들이 평균 근속 연수가 3.5년으로 나옵니다. 3.5년. 만약에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이 좀 늦더라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요 직급의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 승진 적체 해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이러한 휴게 시설이라든지 근로 환경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직 교수에서 에너지공사 사장을 맡게 될 경우
학사 일정 차질로 학생들이 입게 될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또 피해본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인정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과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김호민 예정자가 최고 경영자로서 행정 경험은 다소 미흡하지만 관련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기대된다며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실수로 단체 채팅방에 올린 문서가 발단이 됐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밀어줬다는 주장까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무위원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문서입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순번을 정하는 상무위원 명단 옆에 동그라미와 X 표시들이 있습니다. 문서를 올린 사람은 좌남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상무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것이냐며 항의하자 대선 후보 선거운동 참석 여부를 실수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에 출마했던 오창일 씨가 이 문서가 불공정 공천의 증거라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과 도당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전략적으로 후원했고 일부 후보들은 등록 서류가 미비했는데도 받아줬다는 겁니다. 선거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도지사 측근의 설득으로 물러섰지만 도당 핵심 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밀었다고 자신에게 인정하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의원이 이야기했던 S의원 P후보 제2장 Y후보를 밀고 있다는 녹취록을 보면 근본 비례대표 순번 결정이 전략적이고 불법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문제가 된 문서는 개인적으로 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체크해본 것이며 송재호 당시 도당위원장은 비례대표 우선순위는 최종적으로 중앙당이 결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두 사람을 선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녹취록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덴마크는 대량 관광의 종말을 선언한 이후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이 관광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얻는 관광 수익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관광 산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송원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Come on in,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And good morning, everyone. Are you well? Yes. 이른 아침 여행객들이 모여듭니다. Where are you from? Germany. Where are you folks from? Wales. And what about you, sir? 다양한 나라에서 온 개별 여행객들입니다. 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건데 해설은 지역 주민이 맡습니다. I think Copenhagen is not a city that is geared up for the with the very big buses. You know, it's a very old city. We've got a lot of very small, narrow roads. 여행객들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현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숨어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I think it's a better way of finding out the local culture rather than just on your own and not having the knowledge. We found them really valuable. 덴마크가 추진하는 새로운 여행의 특징은 지역 주민이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가는 시장을 방문하고 현지 음식을 체험하는 여행도 지역 주민이 진행합니다. When you are foreign and all the food looks weird, you want somebody who's local to present for you what to eat and what is the good things, right?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들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400년 전 왕실 약국으로 쓰던 건물에서 덴마크 전통 음식점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셰리프 씨. 새로운 여행이 확산하면서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Like now it's been so nice and much better than what it used to be. Anyone want to come to Denmark, they want to taste the Danish. 대량 관광의 종말을 선언한 뒤 덴마크가 대안으로 선택한 지역성.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부는 제주 관광 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늘도 쌀쌀한 아침 공기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에는 두터운 구름대가 덮고 있어서 햇살이 모습을 감추고 있는데요.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가을볕이 어제만큼 강하지 않아서 낮에도 선선하겠고 공기질도 깨끗해서 산책 즐기기 좋겠고요.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차고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야외 활동 시 불조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2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늘 도서 지역으로 오가는 도황선 운항은 양호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쾌청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제주 도민 등 9명에게 사채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노동자와 방과 후 교사 등 분야별로 제각각인 임금 체계를 단일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복지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운영과 인력에 대한 법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하다며 단일 임금 체계 도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1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제주를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저녁 제주시 미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제주의 민심과 당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도민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21일 제주를 찾아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JDC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전남대에서 제주도와 제주대병원,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관광청 신설을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관광진흥청 신설과 제주 유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제주가 현장 밀착형 관광정책 수립의 최적지인 만큼 오는 12월로 예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출입국과 외국인청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코로나19로 2년여 만에 재개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중국인은 지난 4월 협박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넘겨지자 세면대와 에어컨 등 집기를 부수고 직원의 귀를 물어뜯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지 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 등과 함께 14개 반 8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극조생 감귤 주산지 등을 대상으로 드론 현장 조사와 함께 도내 택배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 출하를 희망하는 감귤 농가나 유통인은 관할 행정시에 신고하고 품질 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올가을 제주 지역 단풍이 다음 달 중하순부터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국내 주요 산림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한라산 1100도로의 신갈나무는 다음 달 19일쯤, 당단풍나무는 11월 2일을 전후해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또 한라수목원의 은행나무는 다음 달 28일쯤 절정에 이를 걸로 예측됐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